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요즘 들어 제2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성 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덧붙여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검찰 자체 개혁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발언만 또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약자에게는 관대한 사람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간 검찰의 잘못됐던 관행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깊이 갖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결국 인권신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여깁니다. 이를테면 굳이 형사사건화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억지로 기소하는 등의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자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약자의 사소한 잘못까지 과도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반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참으로 매력적인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그런 감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유무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대통령으로 살 소리입니까? 두 사람만 있는 사적 공간에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일반을 향해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그런 처사입니다.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그간 조국 전 민정수석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둘러싼 크고 작은 범죄 사실이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넘어가자는 뜻의 다름 아닌 까닭입니다. 이는 동시에 검찰과 법원을 향한 압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인권 운운했습니다. 이것도 터무니없는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부인이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실로 직행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이고 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고 인권 운운하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억울하다고 통곡을 할 일입니다. 그런 한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윤석열 총장을 망신주고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장관 등이 총동원돼 내뱉었던 그 간특한 언동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분열적 언어 나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요구했어야 타당한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조국 전 민정수석 그만 놓아주라느니 또는 인권이 어떻다느니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말을 신년부터 기자들 모아놓고 해야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문파 수장으로만 그렇게 비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직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문파들만을 위해 국가 사정기관의 건강까지 뒤흔드는 듯 그렇게 여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조국 전 수석과 한 통속으로 엮여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권력을 문파 범죄 덮는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를 다스릴 자격은커녕 자칫 시정잡배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난동, 그간 이에 대해서 몇 차례 짚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덧붙여 이는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였다고 자신을 정당화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항명 운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얼마나 강특한 여론 호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례에도 없다는 추미애 장관 말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 때도 제3의 장소에서 만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 접견실에서 서로 만난 적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 총장이 만나는 관례가 없었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검찰국장은 인사 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인사 초안은 두 부를 작성을 하는데 한 분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검찰총장한테 전해진다고 합니다. 검찰국장은 이 한 부를 들고서 직접 검찰총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도 아닌 검찰과장을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마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국장도 과장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장관과 총장에게 인사안이 건네진 후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면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누구누구는 수사를 잘 했으니까 유심히 살펴주고 다른 누구누구는 무리를 일으킨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은 그러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와대 인사안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데 매번 두세 명씩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장관도 물러설 수가 없고 총장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또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이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이 서로 안 되겠으니 장관과 총장이 만나서 결판 지으라는 의미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인사철이 되면 철통 보안을 위해서 보통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된 안을 가지고 장관이 청와대에 가게 되면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두 명에 대한 인사가 청와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 방식이 법령에 명확하게 써있지 않은 것은 장관과 총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전례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무슨 왕조시대 임금이나 되는 것처럼 거역이니 항명이니 이따위 기만적 언사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비록 법무부 외청이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바일 문자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 장관보다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는 그런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게시된 지 8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신여가 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수사팀이 해체가 되면 국민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일가,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슨 진영 논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권력형 범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청원 서명인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그러한 자기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일이어서 대부분 속으로만 삭힐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적 영린을 건드리고서는 무사한 정권이 헌정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냉엄히 경고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